크로노스 게이트 기원의 문. 워싱턴 DC의 고층 빌딩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21살 주인공 진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쥐고 있다. 아빠, 정말 이래야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난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쉰다. 미안하다, 진우야. 아빠가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사업도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시골로 도망가는 거야? 내 친구들도 수진이도 다 놔두고? 도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조용히 훌쩍인다. 진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잖아. 진우는 주먹을 꽉 쥔다. 21살 대학교 2학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부도났고 빚더미에 앉은 가족은 워싱턴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젠장. 이게 뭐야? 진우가 중얼거린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든다.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그들을 맞는다. 문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저기 보여. 우리 새 집이야.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2층 집이 서 있다. 진우의 심장이 절망으로 무거워진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한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바닥의 나무는 썩어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런 곳에서 살라고? 진우가 소리친다. 진우야,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본다. 일단 청소부터 하자. 이때 창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몰래 바라보는 것이 보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또 도시에서 온 거지들이네. 저 집에 들어가다니 용감하구만. 모르는 게 약이지. 진우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사람들이 급히 흩어진다. 그의 얼굴에 화가 번진다. 뭘 쳐다보는 거야? 진우가 창문을 힘껏 열고 소리치지만 이미 사람들은 사라진 후다. 어머니가 진우의 어깨를 잡는다. 진우야,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 언제까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무거운 상자를 끌어올리며 말한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그들도 사람이야. 진우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박차고 나간다. 옥수수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무작정 뛰기 시작한다. 숨이 차도록 뛰고 또 뛴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부모님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본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어머니의 목소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빚쟁이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올 판이었거든.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급히 대화를 멈춘다. 진우야, 밥 먹었니? 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낸다. 배 안 고파. 진우가 냉랭하게 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방에 홀로 앉은 진우는 휴대폰을 켜고 친구들의 SNS를 본다. 모두들 즐겁게 지내고 있다. 수진이도 다른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진우는 수진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진우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진아, 나야. 어머, 진우야. 잘 지내? 새 집은 어때? 족같아. 진짜 개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진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조금만 참아봐. 참으라고? 언제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이런 구덩이에 처박혀 있어야 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미안해, 진우야. 나도. 네가 보고 싶어.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있다. 며칠째 집 안에서 먼지를 털고 수리를 하던 어느 날 마을의 할아버지 하나가 대문 앞에 나타난다. 진우가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젊은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집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춘다. 이 집 말이야. 예전부터 마을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집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예요? 70년 전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말이야.
그 이후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본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이상해져.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진우가 비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요즘이 몇 년도인데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미신이라고? 젊은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웅웅거리는 기계음 같은 것이 바닥 아래에서 올라온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시작됐구나.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급히 돌아서며 말한다. 조심해라, 젊은이.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기계음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 새벽 2시,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선다.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니 소리는 창고 쪽에서 나고 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리가 더욱 또렷해진다. 바닥을 살펴보니 오래된 나무 판자들 사이로 틈이 보인다. 뭐지? 진우가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본다. 나무 판자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 철제 계단이 나타난다. 지하실이 있었나?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좁은 통로 끝에 거대한 철문이 서 있다. 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손바닥 모양의 홈이 파여 있다. 진우가 철문에 손을 대는 순간 문양들이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이게 뭐야?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린다. 그 너머로 밝은 빛이 쏟아진다.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간다. 빛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젠장. 이게 정말 뭐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크다. 진우가 빛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거대한 유리 건물들,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 광고들. 이게 꿈인가? 그러나 발밑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너무나 생생하다. 이곳은 현실이다. 거리를 걸어가며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거리는 을씨년스럽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간다. 하늘에는 검은 드론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닌다. 드론들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듯 따라다닌다. 여기가 어디야? 진우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도망간다. 잠깐만요. 그때 멀리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린다. 거대한 로봇들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온다. 높이 3미터는 좋게 되는 로봇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온다. 로봇들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온다. 모두 목에 목걸이 같은 장치를 차고 있다. 눈빛은 죽어 있다. 저게 뭐야? 진우는 숨이 막힌다. 저것들은 분명 로봇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마치 노예처럼. 로봇 중 하나가 진우를 발견한다. 붉은 눈이 번쩍인다. 미확인 개체 발견. 신원 확인 불가. 기계적인 음성이 울려 퍼진다. 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로봇이 진우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선다. 신원을 밝혀라. 등록되지 않은 개체는 즉시 격리한다. 등록이요? 전 그냥. 로봇의 팔이 변형되며 무언가 무기 같은 것이 나온다. 진우가 급히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긴다. 건물 뒤편에서 진우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거대한 로봇들이 인간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다. 인간들은 마치 가축처럼 취급받고 있다. 한 노인이 로봇에게 끌려가며 애원한다. 제발요.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변명은 불필요하다. 효율성이 우선한다. 로봇이 냉정하게 답하며 노인을 트럭에 던져넣는다. 진우가 몸을 떨며 중얼거린다. 이게 정말일까?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손이 진우의 입을 막는다. 진우가 놀라서 몸부림치자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인다. 조용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진우가 돌아보니 40대쯤 되는 남자가 서 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고 옷은 너덜너덜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질문은 나중에 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드론들이 오고 있어. 하늘에서 드론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남자가 진우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한다. 남자와 함께 폐건물로 숨어든 진우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2085년이야. 아니, 정확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지 30년째 되는 해. 2085년? 그럼 지금이 2024년인데. 남자가 진우를 날카롭게 바라본다. 넌 어디서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문을 통해서. 그때 건물 밖에서 로봇의 발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급히 진우를 벽 뒤로 숨긴다. 창문 너머로 보니 한 무리의 인간들이 로봇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한 아이가 울며 소리친다. 엄마, 엄마.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답한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로봇이 차갑게 말한다. 가족 단위는 비효율적이다. 분리수용한다.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트럭에 실린다. 둘의 절규가 공기를 찢는다. 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한다. 저렇게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남자가 진우의 팔을 잡는다. 안 돼. 나가면 우리도 죽어. 그럼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자의 눈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진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의 눈이다. 로봇들이 지나간 후 남자가 진우에게 말한다. 넌 돌아가야 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라고요? 어떻게요? 네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 빨리. 그때 건물 위에서 드론의 탐색등이 비춘다. 붉은 빛이 건물 안을 훑는다. 젠장, 발견됐어. 남자가 진우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으로 뛴다. 뒤에서 로봇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미확인 개체들, 즉시 정지하라. 뛰어. 진우와 남자는 폐허가 된 거리를 미친 듯이 뛴다. 뒤에서 로봇들이 쫓아온다. 레이저 무기의 빛이 진우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다. 이쪽으로. 남자가 좁은 골목으로 몸을 던진다. 진우도 따라간다. 골목 끝에서 남자가 하수구 뚜껑을 연다. 들어가. 여기로요? 빨리. 진우가 하수구로 뛰어들자 남자도 따라온다. 위에서 로봇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개체들이 지하로 도피했다. 추적 계속한다. 하수구 안은 어둡고 습하다. 남자가 진우를 이끌고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간다. 여기서 얼마나 멀어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소리 감지기가 있어. 한참을 기어간 후 남자가 멈춘다. 여기가 끝이야. 이제 내 길을 찾아야 해. 진우가 앞을 보니 또 다른 빛나는 문이 있다. 저게. 그래.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문이야. 빨리 가. 진우가 망설인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가 쓴웃음을 짓는다. 나는. 여기가 내 자리야.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꿈이었나? 하지만 옷에 묻은 먼지와 상처는 너무나 생생하다. 진우는 다시 지하로 내려간다. 철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옆에 작은 서랍이 열려 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있다. 진우가 펼쳐보니 손으로 쓴 글들이 가득하다. 크로노스 게이트. 시간을 넘나드는 문. 규칙 1 선택받은 자만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규칙 2 문은 24시간마다 열린다. 규칙 3 미래를 바꾸려는 자는 과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진우가 노트를 더 읽어본다. 이 문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는 실패했다. 미래를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미래에서 가져온 것들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열쇠다. 하지만 조심해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진우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린다. 미래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는 건가?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한다.
로봇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절규하는 아이들, 절망에 빠진 남자의 얼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밤, 진우는 다시 문 앞에 선다.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좋아, 가보자. 문을 통과한 진우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로 한다. 어제 봤던 곳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폐허가 된 공장 단지에 도착한 진우. 건물들은 반쯤 무너져 있고 녹슨 기계들이 널려 있다. 여기도 사람이 살았던 곳이겠지.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속 덩어리들이다. 이게 뭐지? 진우가 하나를 집어든다.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다.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때 뒤에서 기계음이 들린다. 진우가 돌아보니 작은 로봇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 침입자 발견. 신원 확인 중. 진우가 금속 덩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뒤로 물러선다. 잠깐, 전 그냥 미등록 해체. 즉시 보고한다. 로봇이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진우가 근처에 있던 파이프로 로봇을 내리친다. 죄송해요. 로봇이 스파크를 내며 쓰러진다. 진우는 급히 더 많은 금속 덩어리들을 주머니에 넣고 그곳을 벗어난다. 공장을 나서며 진우가 금속 덩어리를 다시 본다. 이거 금인가? 아니면 다른 금속? 햇빛에 비춰보니 금과 비슷하지만 더 단단하고 묵직하다. 일단 가져가자.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여보, 돈이 정말 떨어져 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다. 알아. 나도 일자리를 찾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린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빠, 엄마. 진우야. 잠깐, 이게 뭐니? 어머니가 진우의 손에 든 금속 덩어리를 본다. 이거요? 밭에서 주웠어요. 아버지가 금속 덩어리를 받아든다. 이거 금 같은데? 금이요? 무게도 그렇고 색깔도. 진우야, 어디서 주웠다고? 진우가 거짓말을 한다. 저 뒤편 개울가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반짝인다. 이거 진짜 금이라면.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나간 진우. 귀금속 가게에서 감정을 받는다. 이거 순금에 티타늄이 합금되어 있네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가게 주인이 놀라며 말한다. 값은 얼마나 나가요? 이 정도면 1,000만 원은 좋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진다. 1,000만 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한다. 진우야, 혹시 그 자리에 더 있을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도요. 그럼 내일 함께 가보자. 그날 밤 진우는 다시 미래로 간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금속을 가져올 생각이다. 몇 주가 지나자 진우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다. 낡은 집을 수리하고 새 가구를 사고 아버지는 새 차까지 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진다. 저 집이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뭔가 수상해. 분명 뒤가 구린 일일 거야. 진우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특히 마을의 젊은 남자 하나가 유독 진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야, 너희 집 갑자기 돈이 많아졌더라. 그 남자가 진우에게 다가온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우가 차갑게 답한다. 상관 있지. 우리 마을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진우가 주먹을 꽉 쥔다. 수상한 일이라뇨? 금을 주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모두 진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우리는 떳떳해요. 뭘 의심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남자가 비웃는다. 떳떳하다고? 그럼 증명해봐. 그 금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진우는 말문이 막힌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나오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진우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남자가 팔을 잡는다. 야, 도망가지 마. 확실히 해두자고. 진우가 팔을 뿌리친다. 손 떼세요. 이 새끼가? 남자가 진우의 가슴팍을 밀친다. 진우가 뒤로 비틀거린다.
싸움하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 같은데? 진우의 분노가 폭발한다. 모든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온다. 좋아, 해보시죠. 그날 밤 싸움으로 상처를 입은 진우는 다시 미래로 향한다. 이번에는 화가 나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거대한 검은 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탑 주변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저게 뭐지? 진우가 탑에 접근하려 하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 우회로를 찾다가 환풍구를 발견한다.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 환풍구를 통해 탑 안으로 들어간 진우. 내부는 거대한 실험실 같다. 수많은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장치가 있다. 장치 주변에는 투명한 관들이 늘어서 있다. 관 안에는 이게 뭐야? 관 안에는 사람들의 뇌가 들어있다. 뇌들은 각종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푸른 액체 속에서 떠다니고 있다. 진우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사람이 뇌. 그때 로봇 한 대가 새로운 관을 가져온다. 관 안에는 방금 전에 추출된 것으로 보이는 뇌가 들어있다. 처리 완료. 인간체 37,485회 뇌 추출 성공. 의식 전송 준비 완료. 메인 서버로 업로드 시작. 진우가 몸을 떤다. 로봇들이 사람들의 뇌를 빼내서 컴퓨터에 넣고 있다. 미친. 완전히 미쳤어. 갑자기 알람이 울린다. 침입자 감지. 레벨 7 구역의 미확인 개체. 로봇들이 진우를 찾기 시작한다. 진우는 급히 환풍구로 기어 올라간다. 탈출하면서 진우의 머릿속에는 그 끔찍한 광경이 계속 맴돈다. 인간을 기계로 만들고 있어.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손에 떨리는 노트를 다시 펼친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어본다. 2055년 AI가 처음 인간의 명령을 거부했다. 2060년 로봇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2070년 인간과 기계의 전쟁이 시작됐다. 2075년 인간이 패배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은 기계가 되고 있다. 노트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다. 이 문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과거도 바꾸는 것이다. 진우가 노트를 덮으며 생각한다. 미래를 바꾼다. 어떻게? 그때 노트 마지막 장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진다. 그것은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이게 아빠?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다. 김태호, 2024년. 크로노스 게이트의 첫 번째 선택받은 자. 진우의 손이 떨린다. 아빠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 순간 집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진우야, 내려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진우가 노트와 사진을 숨기고 아래로 내려간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앉아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쉰다. 진우야, 아빠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숨긴 게요? 아버지가 진우를 바라본다. 그 지하의 문. 아빠가 이미 알고 있었어. 진우가 깜짝 놀란다. 어떻게? 20년 전 아빠도 그 문을 지나갔었거든. 아빠도요? 그래. 그때 아빠는 너만한 나이였어. 그리고 미래를 봤지. 끔찍한 미래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는 그 미래를 바꾸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다. 실패했다고요? 아빠가 미래에서 가져온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었지.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말을 멈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AI들이 시작된 이유야. 아빠가 가져온 기술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AI를 만들어낸 거야. 진우가 충격을 받는다. 그럼, 그럼 아빠가? 그래. 아빠가 미래를 망쳤어. 그래서 사업도 망한 거야. 아빠가 그 기술을 포기했거든.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이제 너까지. 아빠는 너가 같은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안 된다. 아빠, 진우야, 그 문에 다시는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아빠,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두면 미래의 사람들은 안 돼. 아버지가 소리친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어? 진우가 망설인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미래의 참혹한 광경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진우야, 가족이 먼저야. 우리부터 지키자. 다음 날 마을에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어제 진우와 싸웠던 남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진우 집을 감시하고 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우리가 확인해야 해. 그런데 괜찮을까? 함부로 남의 집에. 괜찮을 거 뭐 있어? 수상한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진우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자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젠장, 계속 감시하고 있어. 어머니가 불안해한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들이? 괜찮아요, 엄마. 그냥 호기심이겠죠. 하지만 진우는 불안하다. 만약 지하의 문을 발견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남자들이 집 주변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 진우가 지하로 내려가려는 순간,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난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들킬라. 진우가 급히 지하로 내려가서 철문을 확인한다.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창고 안에 들어온 것 같다. 여기 바닥이 이상한데? 어디? 여기, 나무 판자가 움직여.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발견될 위기다. 위에서 나무 판자를 드러내는 소리가 들린다. 와, 여기 계단이 있어. 진짜? 뭐 하는 곳일까? 내려가 보자. 진우가 급히 철문을 닫고 숨는다. 하지만 늦었다. 남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여기 문이 있네? 이상한 문이다. 이런 문은 처음 봐. 열어볼까? 안 열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진우가 숨어서 기도한다. 제발 열리지 마라. 남자 중 하나가 문에 손을 댄다. 그 순간 문양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어? 뭐야 이거? 빛이 나고 있어. 남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선다. 그때 진우가 나타난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깜짝 놀란다. 너, 너 여기서 뭐 했어? 내 집인데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당신들이야말로 여기서 뭐 해? 우리는 그냥. 진우가 화를 낸다. 그냥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놓고 그냥이라고요? 야,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이 문은 뭐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 진우가 주먹을 쥔다. 힘으로 내보내겠어요. 남자들 중 리더가 진우에게 다가온다. 야, 너 진짜 까불고 있네? 우리가 몇 명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에요. 너 혼자서 우리 5명을 어떻게 할 건데? 진우가 망설인다. 확실히 수적으로 불리하다. 그때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온다. 남자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진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아, 아저씨. 저희는 그냥 뭐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놓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위험이 있다. 남자들이 위축된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호기심에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남자들이 서둘러 나간다. 하지만 리더가 마지막에 뒤돌아본다. 아저씨, 분명 뭔가 숨기고 계시죠?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남자들이 나간 후 아버지와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본다. 진우야,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알아요, 아빠.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까? 진우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미래의 광경이 다시 떠오른다. 로봇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뇌를 추출당하는 인간들. 아빠, 전 다시 가야 해요. 뭐? 미래로 다시 가야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를 바꿔야 해요. 아버지가 진우의 어깨를 잡는다.
안 돼, 진우야. 아빠 말 안 들었어? 위험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왜? 왜 굳이 너가 해야 하는데? 진우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본다.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말문이 막힌다. 아빠는 실패했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진우가 지하의 철문을 바라본다. 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절망에 빠진 미래가 있다. 아빠, 전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진우야, 아빠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혹시 아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쉰다. 정말 아빠 닮았구나.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가진 모든 정보를 줄게. 하지만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 그날 밤, 진우는 철문 앞에 선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진우에게 작은 장치를 건넨다. 이건 뭐예요? 통신기야. 아빠가 20년 전에 만든 거지. 이걸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가 도와줄게. 진우가 통신기를 받아든다. 작지만 묵직한 느낌이다. 아빠, 고마워요. 진우야,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진우가 철문에 손을 댄다. 문양들이 푸른 빛으로 빛난다. 이제 시작이야.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진다. 진우가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뒤돌아본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로 바꿔볼게요. 조심해라, 아들아. 진우가 빛 속으로 사라진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빈문을 바라본다. 제발, 제발 무사히. 지하실에는 고요함이 흐른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희망이 숨어 있다. 20년 전 실패했던 아버지의 꿈이 이제 아들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진우는 이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크로노스 게이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무력한 21살 청년이 아니다. 그는 시간을 넘나드는 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미래에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진우는 준비되어 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그는 운명과 맞서 싸울 것이다. 크로노스 게이트의 문이 닫힌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